딱 해서 오늘 그 2020년 12월 4일 12월 5일 날 용인으로 귀신도 잡아주고 수맥도 차단해주러 가요. 그래서 지금 내일 갈 집이 2군데거든요. 그래서 화분을 2개를 만들어서 가요. 수맥을 차단할 때는 꼭 기화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기화분이 없으면 수맥을 차단하기가 조금 애로점이 생겨요. 그냥 부적을 붙이고 수맥을 차단해 주는 걸로만 되면 좋은데 원천기를 갖다 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는 수맥이 안 생겨요. 지금부터 기화분 만들고 내일 기화분을 전달하는 것까지, 그리고 귀신 차단하는 거, 그 다음에 수맥 차단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기화분 만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요. 여기 1차 요 식으로 해서 지금 기화분을 넣을 거예요. 기화분을 넣을 때는 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잠깐만, 하나만. 이 앞면 표시요. 화분이 앞면이 있으면 되는데 앞면이 없을 때는 이 앞면 표시를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화분, 이것은 원초적인 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옥 집어넣고 한다고 해서 원형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난 비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하고 이제 삼각대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옥이 들어갔는데 이걸로 원형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그 답이 있어요. 이 속에 숨어져 있는 답. 엘로드 좀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대를 만들어요. 요 중심으로. 그럼 기가 이 앞으로 삼각화가 돼버려요. 삼각화를 하면 가장 완벽한 수라고 그랬어요. 삼각은. 그렇게 하고 흙을 여기다 붓게요. 이렇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화분에는 꼭 스티로폼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가볍다고 해서 하는데 그 화분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다 흙으로 채우는 거예요. 흙으로 이렇게 다 채우고, 이렇게 건강한 흙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탭이 있죠. 그 여기 그 나무로 뭐 만들었을 때 톱밥 같은 거 나온 거, 그게 혼합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1차는 다 됐어요. 그 다음에 2차가 이 엘로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요 우측으로. 이 기화분이 원래 기가 엄청 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원천기가 3개가 모여야 돼요. 3개가. 그리고 이제 화초가 있으면 그 화초에서 향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원천기에서 나오는 그 향을 먹고 이 화초에서 이렇게 기가 뻗어나와요. 향이 뻗어나올 때 집안을 꽉 차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 원리가 바로 기화분법이에요. 그 다음에 숯을 이용하게 되면 칼, 네, 숯. 그렇게 하고 숯을 하나 이렇게 놓을게요. 놓고 숯을 이용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을 했을 때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을 먹게 되면 숯이 탁탁탁탁 소리 나거든요. 그때 탁탁 소리 날 때 귀신들이 최고 싫어하는 게 숯이 터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숯 터지는 소리를 귀신들이 최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나 이 숯에다가 물을 안 주게 되면 오히려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때는 좀 흙량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흙을 더 붓게요. 예, 이렇게. 예. 불이 터지는 소리하고 거의 비슷해 갖고 귀신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불을 싫어하거든요. 그때 그 숯 터지는 소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거든요. 자체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쁘게 해줘야 돼요. 항시 모든 건 다 이런 식으로 이쁘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쁜 구도를 잡았어요. 제가 풍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원리를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붓고 요 부분에다가 요 부분 여기 여기다 보죠. 됐어. 근데 아셔야 되지만 이 기하부는 일반 사람들한테 제가 안 줘요. 그리고 수맥 차단할 때만 이게 들어가거든요. 왜 일반 사람한테 줄 수가 없냐면 이거는 기라 그런 거예요. 원천기. 이건 빼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화초요. 화초. 저는 내심 테이블 야자를 좋아해요. 키도 잘 크고 잘 안 죽어요. 게으른 사람이 키우기에는 너무 좋은 화초가 바로 이 테이블 야자예요. 그리고 뺐으면 그대로 심어주는 게 나아요. 그래야지 화초가 조금 좋거든요. 그리고 살고 이런 식으로요. 예, 주시고 이 기의 화분의 원리는 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그냥 기순환으로 받아들이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기화분의 원리는 어떤 원리냐면 기가 나오는 걸 화초가 먹을 거 아니에요. 화초가. 이 화초가 먹을 때 화초가 먹고 화초에서 향이 나올 거잖아요. 그때 바로 기를 바로 발산해 버려요. 이 원천기가 그래요. 이 원천기는 기가 깨지지 않는 한은 그대로 있어요. 그 기가. 이런 식으로 하고 큰 돌, 큰 옥. 여기서 보면 우측을 강하게 할지 좌측을 강하게 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여기는 하나는 좌측을 강하게 할게요. 좌측을. 그리고 풍수를 하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화초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풍수를 하는 자가 화초를 못 다루면 그거는 풍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풍수의 원리하고 화초의 원리가 거의 똑같아요. 거의. 이것도 비기가 숨어져 있거든요. 어떤 면으로선. 그래서 이 비기를 탐내는 사람도 많은데 절대 함부로 비기는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자체가. 이라면 이제 얼추 구도는 다 잡힌 거예요. 이제 옥은 이걸로 쓰는데 옥을 확인하는 과정이 물에 담궈 봐야 돼요. 물에. 그러면 이게 진짜 좋은 옥인지 나쁜 옥인지가 다 나오거든요. 옥에도 기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한번 기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요 지금은 완성 단계는 아닌데 요 상태에서 엄청 세죠. 아까보다 더. 지금 화초가 기를 먹고 이게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옥은 물로 한번 담궈 봐야 돼. 이렇게 담그면 옥이 물을 먹게 되면 옷 색깔이 나오거든요. 그 옥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확인하는 방법은 불로 투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물에 담그는 방법이 있어요. 옥은 이게 원래 좋은 옥이거든요. 요게 요 옥이 이게 청옥이라고 그래요. 청옥. 그러니까 녹색띠가 강한데 여기에 딱 들어가면 운치가 달라요. 그리고 이걸 놓을 때도 어떤 식으로 놓을 거냐가 중요해요. 이제 이렇게요. 확 이미지가 다르죠. 확 다르죠. 네. 이렇게요. 이건 약수물로 다 하는 거예요. 되도록이면 옥 다룰 때는 수돗물보다 그 약수물이 좋아요. 약수물을 못 구하고 그냥 생수로 해도 네, 생수로 하는 게 좋아요. 생수로 뿌려주는 게. 그렇게 하고 요런 식으로만 하고 내일은 자갈 옥은 내일 뿌려줘요. 내일. 하나 더 줘요? 선생님 옥은 다 종이가요? 대체적으로 기가 가장 맑고 깨끗하게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 됐어요. 요게 이제 1차 다 끝났어요. 1차 다 끝났고 물 좀 주세요. 이제 어떤 것 같아요?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최대한 대로 이쁘게 잡아줘요. 잡을 때 최대한 대로 이쁘게 잡아주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됐네요. 이제 마지막 작업이에요. 이제 화분은 다 만들었어요. 1차. 왜냐하면 풍수를 하면 조경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조경서부터. 그래서 제가 그 건축 같은 것도 이렇게 조경 같은 것도 다 그 자문도 구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풍수학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하고는 좀 틀릴 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겨울이라 물은 많이 안 먹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딱 하게 되면 얼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주의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그 다음에 작업 과정에서 흙 먼지가 튀었던 거 싹 잡아주고요. 이렇게. 예. 여기가 진하면 여기가 연한 옥으로 넣었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배합 과정을 잘 맞춰주는 거거든요.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고요. 예. 옥은 5행을 놔서 5개를 놨어요, 제가. 꼭 어떤 면에서는 숯이 대장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잠깐만요. 이제 이거는 졌다가 높게 햇볕 잘 드는데. 그래도 좀 가벼워서 다행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화분이요. 흙을 이렇게 저장을 조금 저희가 해놓거든요. 예. 일석이조가 되게끔. 예.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기화분을 들어가요. 이게 표시법이 있어갖고 정확하게 이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리고 삼진법으로 들어가요. 삼진법으로 이렇게. 이렇게. 예. 예. 됐고요. 붓고. 예. 붓고. 예. 이 뚜껑이 열리면 안 돼요. 그럼 기가 다 새어나와요, 나중에. 그래서 항아리 뚜껑을 이 항아리 뚜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항시 아셔야 되지만 속까지 이렇게 흙 꼭 채워줘야 돼요. 보셨다시피. 예, 그래야지 화초가 안 죽어요. 예, 붓고, 예. 네, 다 붓고, 다 보고, 또 보고, 이런 식으로요. 숯을 잘못 쓰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숯을 붓고. 좀만. 네, 됐어. 똑같은 방법인데 이미지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예. 예. 숯을. 여기는 이미지를 조금 달리 할 거예요. 아까 그거하고. 여기는 요런 식으로. 여기다 좀 보죠. 예. 제가 하는 게 너무 많아갖고 어떤 면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봤을 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거 야바이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고 흙 더 붓고요. 흙. 예, 됐어요. 이제 요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옥을 최대한대로 사용하면서 이거는 아까 그 이미지하고는 조금 틀리게 나가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방법이어도 약간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아까 이미지하고는 틀려요. 이 이미지하고는.
이렇게 하고 요 끄트머리 선에다가 이렇게 잡아줘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최고 큰 옥을 집어넣어요. 이쁜 옥. 이 옥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저기가 달라지거든요. 예. 요런 식으로요. 이렇게 크게 쓰면서 못생긴 부분을 요걸로 이렇게 카바를 해요. 이렇게 카바를 해요. 작은 옥 좀 더 주고. 이게? 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다 달라지거든요. 이제 다 됐어요. 작품이. 약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아주 좋은 게 뭐냐면 물 뿌려줘야지만 이렇게 옥 색깔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 기아분은 파는 거 아니에요. 안 팔아요. 그 기아분을 보고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안 팔아요. 왜냐면 이거는 수맥 차단했을 때 그때 기아분이 하나씩 들어가거든요. 제가 이 업자도 아니고 해서 절대 안 팔아요. 그래서 접대 기아분 나가니까 주문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판다고 그랬어요. 기아분은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가져서는 안 돼요. 절대로. 딱 가져야 될 운을 가진 사람만 가져야 돼요. 그래서 꼭 수맥을 차단하게 되면 그 일반 묘자리를 차단하는 방법하고 이게 좀 틀리거든요. 그 아까 그 기항아리는 일반 묘자리에다가도 들어가요. 이게 화초는 좀 싼 걸로 하지만 실제 이 화분은 많이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자, 아이고 이런 무겁네. 이런 식으로. 좀 틀리죠? 이미지가. 예.